미디어 세계에서 생방송은 가장 위험한 방송 형태 중 하나입니다. 여기에는 수정할 수 있는 대본도 없고 다시 찍을 수 있는 장면도 없습니다. 그리고 일이 벌어지면 전 세계가 즉시 모든 것을 보게 됩니다. 자연재해, 생방송 중 사고, 심지어 전문가들도 설명할 수 없는 신비한 사건들까지 모두 해당됩니다. 생방송은 반복해서 현실이 때로는 각본이 있는 영화보다 더 소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왔습니다. 오늘 밤 우리는 전 세계가 생방송으로 지켜본 가장 무섭고 가장 예상치 못했으며 가장 신비로운 순간들을 다시 돌아볼 것입니다. 시청자들의 소름을 돋게 만든 장면들입니다.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채널의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하는 것 잊지 마세요. 이것은 저희 콘텐츠 친구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크리에이터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마이클 잭슨으로 추정된 변장. 2018년 에미상 시상식 도중 모두의 시선을 사로잡은 이상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테디 퍼킨스. 밀랍으로 만든 것 같은 창백한 남자는 처음에 애틀랜타라는 시리즈에 등장했으며 도널드 글로버가 그를 연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글로버가 그 의상을 입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백스테이지에서 도널드 글로버를 보자 모두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도 테디 퍼킨스는 여전히 관객석에 있었습니다. 같이 출연한 배우들조차도 그 가면 뒤에 누가 있는지 전혀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다양한 이론이 등장했고 그중 가장 유명한 건 그가 마이클 잭슨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팬들에 따르면 팝 아이콘이 아직 살아있고 새로운 얼굴로 에미상에 등장했다고 합니다. 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수천 명의 네티즌들이 그의 모든 움직임, 손짓 하나하나, 시선까지 분석했습니다. 일부는 이것이 단순한 홍보 전략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이들에게는 이것이야말로 마이클 잭슨이 정말로 죽지 않았다는 가장 진짜 증거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도 테디 퍼킨스가 누구인지에 대한 명확한 답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전히 생방송 텔레비전에서 일어난 가장 소름 끼치는 순간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쓰나미와 미스터리한 생물. 2011년 3월 규모 9.1의 강력한 지진이 일본을 강타했습니다. 이후 거대한 쓰나미가 해안 전체를 파괴했습니다. 전 세계가 이 비극의 생중계에 집중하고 있을 때 영상에서 이상한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홍수 속에서 생명체처럼 보이는 그림자가 나타나더니 갑자기 건물 뒤로 날아올랐습니다. 이 장면은 곧바로 온라인에 퍼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단순한 잔해나 쓰레기가 아니라 재난으로 인해 깨어난 정체불명의 존재라고 믿고 있습니다. 유명한 CGI 분석가인 팅커 탱커 역시 자신의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그에 따르면 그 물체의 움직임은 이상하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잔해처럼 바람에 휩쓸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일부러 날아가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미스터리처럼 그게 무엇인지 실제로 증명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단순한 착시 현상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재난과 함께 나타난 일종의 영적 에너지라고 믿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쓰나미 속 그 존재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전 세계가 생중계로 지켜보는 가운데 두려움과 미스터리가 지배하는 특별한 순간이었습니다. 사라진 공항 승객 덴마크에서. 이건 단순한 공항 인터뷰일 뿐이었습니다. 기자가 승객을 인터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대화하는 동안 배경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금발의 여성이 수화물 컨베이어 근처에 서 있었습니다. 한 남자가 그녀 앞을 지나갔고 그 순간 여성이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반대편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흔적도 없었습니다. 마치 공중에서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소셜미디어가 술렁였고 일부는 이것을 승객의 유령이라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매트릭스의 오류라고 믿었습니다. 일부 영상 전문가들은 이것이 단순 착시 현상일 수 있다고 합니다. 아마 그 사람이 어두운 배경과 격처고였거나 카메라 각도에 가려졌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설명이 있더라도 이를 본 사람들에게 남긴 영향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평범한 라이브 인터뷰가 카메라 앞에서 일어난 신비로운 실종 사건 때문에 갑자기 소름 끼치는 장면으로 변했습니다. 정말로 때때로 가장 소름 끼치는 일입니다. 무서운 일들은 가장 평범한 장소에서 그리고 전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일어나곤 합니다. 요지 뉴스 방송에 나타난 유령 같은 형상. 이것은 원래 뉴욕의 오래된 묘지인 그린리지 묘지에 관한 평범한 지역 뉴스 보도일 뿐이었습니다. 조용하고 평화롭고 특별한 점이 없어 보였습니다. 앵커가 카메라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 동안 배경에는 오래된 묘비들만이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 방송이 생방송된 후 한 시청자가 바로 방송국에 전화해 소름 끼치는 것을 봤다고 했습니다. 버틀러라는 이름이 적힌 묘비 뒤에서 사람처럼 보이는 그림자가 갑자기 지나가더니 사라졌습니다. 이건 단순히 빛이라고 하기엔 너무 선명했고 그냥 사람이 걷는 것이라고 하기엔 너무 빨랐습니다. 많은 초자연 현상 애호가들은 이것이 유령이라고 믿었습니다. 그 묘지는 안식을 찾지 못한 영혼들로 유명하기 때문입니다. 일부는 이것이 그림자이거나 촬영팀이 미쳐보지 못한 다른 사람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제는 TV 방송국 자체에서 촬영 시간에 그 구역을 걷고 있던 스태프가 아무도 없었다고 밝혔다는 점입니다. 이 영상은 곧바로 온라인에 퍼졌고 생방송 중에 방송된 가장 무서운 영상 중 하나로 불렸습니다. 그 존재가 거의 투명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사람의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든 아니든 장면 도중 묘지에서 뭔가 움직이면 소름이 돋습니다. 그게 바로 뉴스 리포트였습니다. 지금까지도 묘비 뒤에서 본 것이 무엇인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일어난 주디 판사 지진. 우리는 주디 판사에서 강렬한 장면들을 보는데 익숙합니다. 하지만 그날은 대본이 아니라 땅이 움직였습니다. 주디 판사가 한 사건을 다루고 있을 때 갑자기 스튜디오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처음에는 약하게 흔들렸지만 몇 초 후에는 지진이 강해졌습니다. 스태프와 관객들의 얼굴에서 놀람과 두려움을 볼 수 있었습니다. 감정의 흐름이 진짜였고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카메라는 계속 돌아갔기 때문에 미국 전역이 그 지진의 순간을 생방송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 주디 판사는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진동이 더 강해지자 그녀는 즉시 모두에게 대피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아무도 다치지 않았지만 그 영상은 여전히 경각심을 일깨우는 영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심지어 가장 안전한 곳도 한순간에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대본도 없고 다시 찍는 일도 없고 오직 진짜 두려움만 있었습니다. 몇 초 만에 코트쇼가 다큐멘터리가 되었습니다. 자연의 진짜 위험입니다. 기상 리포터 근처에 번개가 친 사건을 상상해보세요. 당신이 기상 리포터라고 생각해보세요. 폭풍에 대해 보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번개가 쳐서 거의 당신을 덮칠 뻔합니다. 바로 이런 일이 2019년 팍스 피닉스 리포터 맷 로드월드에게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그는 다가오는 강한 뇌우에 대해 보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의 바로 뒤에서 눈이 멀 정도로 밝은 번개가 번쩍였습니다. 동시에 엄청나게 큰 천둥 소리가 울렸습니다. 카메라에는 그가 깜짝 놀라서 재빨리 도망치는 모습이 잡혔습니다. 번개의 충격이 얼마나 강했는지 수천 가구가 정전이 되었습니다. 몇 초 만에 일이 벌어졌고 다행히 맷 로드월드는 번개에 직접 맞지 않았습니다. 만약 맞았다면 상황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 영상은 곧바로 인터넷에 퍼졌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맷이 번개에 거의 맞을 뻔했음에도 침착함을 유지한 것에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 자주 뛰어드는 기자들에게는 이것은 하나의 경고입니다. 자연 속에서 하는 모든 보도는 한순간에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TV에선 그냥 흥미롭게만 보여요. 하지만 현실에서는 일과 비극 사이에 오직 번개 한 번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실종. 바티칸에서 일어난 이상한 사건이 전 세계에 큰 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섬 베드로 광장에서 자신의 창문을 통해 축복을 내리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갑자기 그는 안으로 물러섰고 순식간에 그의 모습이 사라진 듯 했습니다. 마치 공기 중에 녹아버린 것 같았습니다. 이 장면은 생방송으로 중계되었습니다. 이 장면은 곧바로 소셜미디어에 퍼졌고 다양한 이론들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바티칸이 첨단 홀로그램 기술을 사용해 교황을 잠재적인 공격으로부터 보호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이것이 단순한 카메라 오류라고 믿었습니다. 혹은 라이브 방송 송출 문제라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시청자들이 공식 바티칸 채널로 교체된 것을 알아차리면서 소문은 더욱 커졌습니다. 원본 클립이 수정된 버전으로 대체되어 일부에게는 뭔가를 숨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것이 다른 날에 녹화된 영상일 수도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교황을 본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진짜든 아니든 이런 식으로 생방송에서 사라지는 모습을 보는 건 정말 이상한 느낌이었습니다. 홀로그램 이론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교황님의 매우 빡빡한 일정과 보안 위협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회의론자들은 인터넷이 이야기를 만들어내는데 너무 과장됐다고 말합니다. 어떤 설명이 있더라도 그 영상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브 TV가 진실을 보여줘야 한다면 만약 진실 자체가 카메라 앞에서 사라진 것, 실러 유령,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할로윈 풋볼 경기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갑자기 미스터리한 이야기로 변했습니다. 사일러 스파르탄스가 레시타 리젠츠와 경기를 하는 동안 관중들은 소리치고 즐거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누군가 휴대폰 영상에서 무언가를 발견했어요. 아나, 디아나. 치어리더인 딸을 촬영하던 학부모 중 한 명인 아나 디아나는 자신의 영상에서 이상한 모습을 발견하고 깜짝 놀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거의 투명한 그림자 같은 형체가 엄청난 속도로 경기장 한가운데를 달리고 있었고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 영상을 친구들에게 보여주었고 모두가 거의 똑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오 마이 갓, 저게 뭐야? 영상은 빠르게 퍼졌고 실러 고스트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론이 나왔는데 어떤 사람들은 예전에 활동했던 선수의 떠도는 영혼이라고 믿었고 다른 이들은 단순한 카메라 오류나 메모리 카드의 에러라고 주장했습니다. 물리 선생님인 브루스 린지 역시 기술적인 이상 현상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지만 모두가 납득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다이아나 본인조차 휴대폰 사용법을 거의 모른다고 고백했기 때문에 그녀가 가짜 영상을 만들 수 있었을 리가 없다는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지금까지도 명확한 답은 없습니다. 실버 고스트는 여전히 소름 끼치는 사건 목록에 일부로 남아 있습니다. 카메라가 라이브일 때 이런 일은 게임을 즐기는 중에도 종종 발생함을 상기시켜줍니다. 과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눈이 두 쌍인 뉴스 앵커. 한 캐나다 뉴스 앵커가 인터넷 열풍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의 생방송에서 이상한 점이 포착된 후였습니다. 그가 심각한 정치 뉴스를 보도하던 중이었습니다. 갑자기 그의 눈 모양이 변했습니다. 마치 그의 눈이 두 쌍이 되어 동시에 깜빡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 장면은 곧바로 온라인에 퍼졌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론이 등장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그가 파충류 변신자라고 믿었습니다.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단순한 동기화 오류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슬로우 모션으로 다시 재생해보면 오히려 더 소름 끼치게 느껴졌습니다. 분명히 이중으로 눈을 깜빡이는 모습이었고 보통 사람에게는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두 영상 프레임이 겹쳤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눈이 더 많아 보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인간이 아닌 존재가 있다는 증거라고 합니다. 사람 모습으로 숨어있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앵커는 사건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히려 여러 추측을 더욱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며칠 동안 네티즌들은 반복해서 모든 프레임을 분석했습니다. 답을 찾으려 글리치맨인지 이상한 존재인지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그 장면은 쉽게 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TV에서 본 수많은 생방송 중에서도요. 가끔은 현실 자체가 우리를 가지고 노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뉴스 스튜디오에서의 폴터가이스트. 불안으로 가득 찬 아침이었습니다. 중앙아메리카 뉴스 프로그램에서 겪은 일이죠. 생방송 도중 갑자기 소름 끼치는 장면이 벌어진 후였습니다. 두 앵커가 그날의 뉴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갑자기 그들 앞에 있던 물컵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책상 위를 미끄러지더니 내용물이 쏟아졌습니다. 호스트들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놀란 기색이 역력했지만 동시에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긴장을 감추기 위해 웃었습니다. 하지만 몇 초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컵이 움직였습니다. 아무도 손대지 않았는데도 말이죠. 이때 두 사람 모두 일어섰고 누가 장난을 치는 건지 아니면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서로를 경계하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제작진은 즉시 테이블과 소품을 점검했지만 아무런 줄도 없었습니다. 자석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아래에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리플레이를 보면 컵이 혼자서 분명히 움직인 것이 보입니다. 회의론자들은 이것이 단순히 진동이나 테이블의 습기로 인한 현상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분명히 폴터가이스트의 소행이라고 합니다. 물건을 움직이는 떠도는 영혼입니다. 사실 일어난 일은 단순했습니다. 유리잔 하나가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보는 사람들의 눈에는 그것만으로도 긴장하고 의문을 갖기에 충분했습니다. 스튜디오 안에 다른 존재가 있는지 때로는 꼭 나타나는 유령이 필요하지도 않다고 합니다. 설명할 수 없는 행동 하나만으로도 모두의 소름이 돋기에 충분합니다. 2011년 생방송에서 나타난 유령의 그림자. 영국에서 생중계된 방송입니다. 시청자들에게 두려움과 미스터리를 안겨주었습니다. 한 기자가 사고에 대해 보도하는 동안이었습니다. 런던 근처 M11 고속도로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갑자기 화면에 이상한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위에서 떠내려오는 듯한 검은 형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중간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도로를 건넌 뒤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사고가 막 일어난 직후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피해자의 영혼이거나 그곳에 남은 에너지일지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이 때문에 ITV 네트워크에서 내부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공식적인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것이 카메라 렌즈 위를 기어가는 곤충일 수 있다고 했지만 시청자들은 납득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에 따르면 곤충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형태가 거의 투명하다는 점이 이상했습니다. 일부는 카메라 오류라고 믿지만 다른 사람들은 진짜 유령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이브 카메라에 포착된 장면입니다. 지금까지도 이 사건은 계속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원래는 단순한 사고 뉴스였을 겁니다. 하지만 그 이상한 그림자 때문에 달라졌습니다. 이것은 영국 TV 역사상 가장 소름 끼치는 생방송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리포터가 생방송 중에 직면한 사건이었죠. 미시시피에서 생방송으로 보도하던 중 MSNBC 기자 샤킬 브루스터였습니다. 그가 보도하던 태풍 한가운데에서 갑자기 정적이 깨졌습니다. 한 픽업 트럭을 탄 남성이 갑자기 도로에 멈춰섰고 차에서 내려 방송 중인 리포터에게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브루스터는 여전히 침착하게 리포트를 계속했습니다. 그는 억지로라도 프로페셔널함을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남자가 점점 가까이 다가오자 그의 고함은 더욱 커졌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를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스태프들은 모두의 안전을 위해 즉시 생방송을 중단했습니다. 스튜디오에서 앵커는 긴장한 채 브루스터를 향해 샤크, 괜찮아요? 라고 반복해 물었습니다. 잠시 후 그가 안전하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후 그 남성은 체포되어 폭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장면은 기자들의 일이 때때로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상기시켜줍니다. 단순한 일기예보였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한순간의 상황은 긴장과 두려움으로 바뀌었습니다. 다행히 부상자는 없었지만 생방송에서의 두려움과 긴장감은 연출이 아닌 진짜였습니다. 때로는 위험을 느끼기 위해 폭풍이 필요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가끔 사람이 갑자기 다가와 카메라 앞 생방송 중에 정말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1995년 5월에 있었던 도난 탱크 난동 사고는 샌디에이고에서 생중계되던 뉴스 현장이었습니다. 갑자기 영화의 한 장면처럼 변해버렸습니다. 평범한 교통 상황 대신에 말이죠. 사람들이 TV에서 본 것은 도난당한 군용 탱크가 도로를 질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동차를 부수고 전봇대를 파괴하고 있었습니다. 운전대를 잡고 있던 사람은 션 넬슨이었습니다. 그는 직장을 잃은 군복무 경험자였고 점점 우울증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뜻밖에도 그는 주방위군 무기고에 들어가 M603 탱크를 훔쳤습니다. 거의 23분 동안 TV 시청자들은 그의 탈출을 지켜봤습니다. 경찰이 그를 막으려고 시도하는 동안 그들은 도로에 장애물을 설치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 효과도 없었고 그 괴물 같은 기계는 계속 파괴를 일삼아 아무도 막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결국 탱크가 콘크리트 분리대에 걸렸고 그곳에서 추격전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넬슨은 작전 중에 사망했습니다. 다행히 다른 사람은 다치지 않았습니다. 그 방송이었습니다. 그것은 TV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생방송 사건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진짜 도시가 단 몇 분 만에 전쟁터로 변했습니다. 20년이 넘게 지났지만 그 장면을 본 사람들은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그 순간은 우리에게 상기시켜줍니다. 때로는 전쟁터에 있지 않아도 진짜 혼란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웬디 윌리엄스가 생방송 중에 기절했습니다. 생방송에서 가장 충격적인 순간 중 하나는 유명한 토크쇼 진행자인 웬디 윌리엄스에게 일어났습니다. 항상 에너지와 즐거움이 넘치는 그녀는 자신의 쇼 할로윈 에피소드에서 웬디는 자유의 여신상 의상을 입고 있었습니다. 활기차고 자신감 넘치며 에너지가 넘쳤죠. 하지만 관객들에게 인사하던 중 갑자기 목소리의 톤이 달라졌습니다. 그녀의 눈이 커지고 얼굴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몇 초가 지나자 그녀는 카메라를 향해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관객들은 비명을 질렀고 장난인지 진짜 응급 상황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곧 광고로 전환되었습니다. 쇼에서 스태프들이 그녀에게 급히 달려갔습니다. 몇 분이 지난 후였습니다. 웬디가 생방송에 복귀했습니다. 힘은 없어 보여도 미소는 여전했습니다. 연기가 아니라 의상 때문에 더웠던 거예요. 라고 웬디가 말했습니다. 웬디는 옷이 두꺼워서 그랬다고 설명했습니다. 숨이 막혀서 기절했지만 자신이 안전하다고 확실히 말했습니다. 그 순간의 두려움은 시청자들에게 잊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가 쓰러지기 전 보인 공포가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셜미디어에서 빈이 되거나 이상한 일이 생긴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 추측들이 사실이든 아니든
그 순간은 생방송이 얼마나 위험하고 예측할 수 없는지 상기시켜줍니다. 순식간에 즐거움이 두려움기 긴장으로 바뀌었습니다. 맥스 헤드룸 신호 탈취 사건. 11월 22일 밤 1987년 시카고 시민들은 방송 역사상 가장 기괴하고 소름 끼치는 사건 중 하나를 목격했습니다. 이른바 맥스 헤드룸 사건입니다. 정확히 오후 9시 14분 WGN-TV가 뉴스를 보도하던 중이었습니다. 시카고 베어스의 승리에 관한 스포츠 코너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갑자기 시청자들의 화면이 검게 변했습니다. 신호가 돌아왔을 때 리포터가 아니라 맥스 헤드룸 가면을 쓴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반짝이는 금속 배경 앞에서 빙글빙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명확한 소리는 없고 오직 잡음만 들렸습니다. 이미지는 30초 동안 흔들리며 움직였습니다. 엔지니어들이 다시 제어권을 되찾기 전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이한 일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2시간 남짓이 지난 후 또 다른 TV 방송국인 PBS 계열사 WTTW에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곳도 공격을 받았습니다. 닥터 후 에피소드가 반영되는 중이었습니다. 가면을 쓴 인물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무작위로 말을 했고 아무런 연결도 없는 문장들이었습니다. 코카콜라의 캐치 더 웨이브 슬로건을 펩시 캔을 들고 언급했습니다. 방송은 기이한 장면으로 끝났습니다. 배경에는 파리채를 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야 정상 방송이 완전히 재개됐습니다. 이후 연방통신위원회가 오랫동안 조사한 끝에 용의자는 아직 잡히지 않았고 신호 탈취 사건의 배후도 여전히 미스터리입니다. 맥스 헤드룸 사건은 텔레비전 역사상 가장 기이한 순간 중 하나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통제한다고 믿는 화면도 언제든 흔들릴 수 있음을 상기시켜줍니다. 설명할 수 없는 그림자들이 여전히 침입할 수 있습니다. 스튜디오 침입. 2024년 1월 에콰도르의 평범한 화요일이었습니다. 갑자기 영화의 한 장면처럼 생방송 인질극이 벌어졌습니다. 유명한 TV 방송국이 생방송 중이던 때 무장한 그룹이 갑자기 스튜디오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권총, 기관총, 심지어 다이너마이트까지 들고 있었습니다. 몇 초 만에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평소의 뉴스가 아니라 그들만의 악몽을 생중계하게 된 것이죠. 이 일은 에콰도르의 신임 대통령 다니엘 노보아가 선언한 지 몇 시간 만에 일어났습니다. 국가 비상사태는 나라에서 가장 악명 높은 갱단 두목 중 한 명이 탈출한 후 선포되었습니다. 방송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시청자들은 마스크를 쓴 남성들이 앵커와 스태프를 위협하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아무도 자신들이 보고 있는 것이 진짜라고 믿지 못했습니다. 카메라 바로 앞에서 벌어지는 방송국 점거 사건이었습니다. 경찰이 즉시 출동해 건물을 포위했습니다. 몇 분간의 긴장과 협상이 지난 후 경찰은 스튜디오를 급습해 범인들을 체포했습니다. 민간인들은 다치지 않았지만 스태프들과 수백만 시청자들이 느낀 두려움은 컸습니다. 쉽게 잊히지 않을 것입니다. 생방송에서 총과 다이너마이트를 든 남성들은 모두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 장면은 우리가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곳에도 폭력이 얼마나 쉽게 침투할 수 있는지를 상징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대중은 TV 스튜디오 내 보안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기상캐스터가 2023년 3월 생방송 중 쓰러졌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수백만 명의 시청자들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KCL TV를 시청하던 중 일기예보를 전하던 도중에 무서운 사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기상캐스터 알리사 칼슨이 갑자기 힘이 빠지더니 천천히 고개를 숙였고 결국 의식을 잃고 자신의 책상 뒤로 쓰러졌습니다. 카메라가 재빨리 전원되었지만 이미 온 국민이 그 순간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몇 시간 후 그녀가 이전에 심장 판막 역류 진단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거의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때도 또 다른 생방송 중에 그녀가 어지러움을 겪은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알리사는 이것이 자신의 이전 질환과는 관련이 없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그녀는 바로 회복했습니다. 다행히도 그녀는 다시 일터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시청자들은 그 장면을 쉽게 잊지 못했습니다. 한 사람이 침착하고 프로페셔널하며 미소를 짓고 있다가 갑자기 생방송 중에 의식을 잃는 모습을 보는 것은 모두에게 상기시켜줍니다. 텔레비전이라는 통제된 세계에서도 인생에서 통제할 수 없는 순간들이 있다는 것을 말이죠. 이 사건은 하나의 질문을 남깁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카메라 앞에서 미소를 지으면서도 그 뒤에서는 조용히 싸우고 있을까요? 불가능한 착륙. 2020년 세계에서 가장 큰 여객기인 에어버스 A380 한 대가 런던에 착륙하려다 자칫 대형 참사가 될 뻔했습니다.
스톰 데니스가 영국을 강타하던 중이었죠. 조종사는 어려운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크랩 랜딩이었죠. 이것은 강한 횡풍이 불 때 조종사들이 사용하는 기술입니다. 항공 채널의 라이브 피드를 통해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할 때 어떻게 기울어져 있는지 똑똑히 볼 수 있었습니다. 비행기는 바람을 맞서 마치 휩쓸려 가지 않으려는 듯 버티는 모습이었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하자 승객들이 동시에 소리를 질렀습니다. 누군가는 두려움, 누군가는 안도감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울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까스로 살아남은 것을 믿지 못하는 듯했습니다. 죽음과 마주한 순간은 교훈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크고 현대적인 기술이 있어도 때로는 안전이 여전히 좌우된다는 것을, 한 파일럿의 강인한 의지와 날카로운 판단력에 달려있다는 것을요. 그 크랩 랜딩은 전문가들에 의해 항공 역사상 가장 어렵지만 가장 완벽한 비상 착륙 중 하나로 평가받았습니다. 하늘에서 일어난 진정한 기적이었습니다.